제가 예전에도 그 소금에 대한 도서 리뷰, 그리고 소금 제품 리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금을 주문을 하려고 그 일본의 그 누치마스 소금이라는 그 이 소금을 파는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그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이게 품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소금이긴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소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에 시판되는 소금의 대부분은 천일염이나 뭐 그냥 돈을 주고 산다 그러면 죽염 정도 사서 드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소금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소개했던 말돈 소금이나 아니면 MQ 눈소금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무튼 그럼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분이 이름이 다카야스 마사카스라는 분인데, 이 누치마스 소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우연치 않게 이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 바닷물을 상온에 날려서 떨어진, 네, 그게 이제 소금이 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금을 만들었더니 바다에 있는 그 미네랄이 모두 그 소금에 함유된 채로 우리가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고안해내시고 소금을 팔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MQ는 소금 제가 이제 소개도 했지만, 이거를 이제 순간 공중 결정 재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중에다가 바닷물을 뿌려가지고, 네,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그 소금으로 얻는 뭐 그런 방식인데,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도 이 원천 기술의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MQ는 소금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이제 이전을 받았잖아요. 이제 교육을 다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소금을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소금의 어떤 독점권 같은 거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특허권을 이 누치마스 소금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미네랄 소금, 이 방식으로 만드는 소금은 한국에서는 MQ 눈소금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독점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라, 다른 뭐 회사나 다른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책을 읽고 찾아보니까 이 일본에서 직접 주문하는 것은 이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이 누치마스 소금을 주문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뭐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이제 가격이 더 뭐 좋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고, 품질이 좋고, 이제 이런 거를 따져서 MQ 소금 아니면은 뭐 누치마스 소금, 이거를 좀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MQ 소금보다 싸게 이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된 이 누치마스 소금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좀 놀라울 정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이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금이고, 이제 미네랄 소금도 사람들의 인식이 적기 때문에, 네, 이 얘기가 되면은 이제 이 소금 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몸짓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세 플라스틱은 이 MQ는 소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검사 결과를 그 오시아드라는 그 회사, MQ는 소금을 만든 회사에서 뭐 책에다가 이제 공개한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미검출됐다, 이제 이렇게 증거 자료도 뭐 이게 보여주긴 하는데, 믿어야죠.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천일염 같은 거 있잖아요. 전통적인 방식, 뭐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소금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닷물 자체가 지금 많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MQ 눈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 심층수라고 해가지고 좀 멀리 나가서, 바다 멀리 나가서 이제 조금 깊은 곳에서 퍼온 바닷물을 가지고 만든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믿고 먹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뭐 검사 자료를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렇게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MQ 눈소금을 저는 이제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치마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키나와 본도 동해안에 위치한 섬에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저는 이제 좀 관심이 갔던 거는 이런 거야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2000년에 이 누치마스 소금이 미네랄 함유량으로는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의 종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미네랄이라는 게 종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뭐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칼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 적절한 함량으로 이제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Q는 소금도 사실 똑같은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지 좀 책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좋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은 원래 기업가 출신이 아니라서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뭐 연구를 하듯이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소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의도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죠. 만드는 방법 찾아보니까 안개 상태로 만들어서 열풍을 쏴서 소금을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순간 공중 결정 재현법이라고 이제 해서요. 지금 이 누치마스 소금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좀 기대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방법이 그 특허 그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인이 만약에 그런 장치를 발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조금씩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약간 우리가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먹듯이 그렇게 기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뭐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만드는 거 잘 하시는 분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미네랄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과일, 채소, 뭐 모든 그 식재료에 그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땅에 미네랄이 이제 그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그 현대인한테 나타나는 뭐 다양한 질병들이 그런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지구의 대지에서 미네랄이 마구 유출되고 있는 것과 미네랄이 함유되지 않은 식염과 야채 그리고 육류를 먹어온 것이 원인이다. 네, 그러니까 많이 먹기는 먹는데 그거에 이제 제대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강상욱 교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몇 번은 했을 건데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야지 우리가 노화가 이제 지연이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미네랄과 이제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그 음식의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 미네랄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네, 이게 노화가 이제 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랄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 그 강상욱 교수님은 이제 수돗물을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정수기로 이제 물을 정화를 해버리면은 그 미네랄까지 다 그게 걸러지기 때문에 그 물을 먹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수돗물이 미네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수돗물을 먹으면은 이제 조금 괜찮은데 문제는 수돗물에 뭐 여러 가지 뭐 중금속이 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시에서 지원받는 그 수질 검사를 이제 가정 방문해서 이제 받았고 깨끗한 걸로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MQ 눈소금을 원래는 그 정수기 물에다가 이제 소금을 조금씩 타서 먹었어요. 왜냐면 그 소금에 있는 미네랄을 이제 거기다가 넣어서 미네랄 워터를 그렇게 먹었던 거죠. 수돗물을 이제 먹지 않는 대신에. 그런데 이제 소금이 지금 MQ 눈소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제가 거의 이제 끊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네랄의 이제 고갈 때문에 인간의 자연 치유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던 질병들이 현대인들은 이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암 때문에 이제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땅에도 미네랄이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명을 이제 잉태시키고 바다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오고 백악기, 전기, 중기 이럴 때는 미네랄의 섭취가 쉬웠지만 백악기 후기로 접어들자 폭우로 인한 미네랄의 유실과 식물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네랄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래서 공룡이든 뭐 어떤 동물이든 알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미네랄을 알 속에 저장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이 정상적으로 부화할 수 없었고 자손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공룡이 마침내 절멸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상황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미네랄이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것 같긴 하지만 되게 골골거리면서 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쩌면은 이제 인류가 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수기 물에 그 미네랄 소금을 이제 타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꽤 든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미네랄 소금으로 나온 소금들 정말로 미네랄이 많은 소금은 아직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한국에는 MQ 눈소금, 일본에 있는 그 원조 소금인 누치마스 소금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그 방법으로 만드는 소금이 좀 많아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 지금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결혼을 안 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양수를 몸에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그 배 안에서 10개월 동안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수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몸조차 이제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출산의 공포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로 발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미네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요즘에도 뭐 고혈압과 소금이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소금을 나트륨으로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소금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나트륨만 먹었을 때는 실제로 그 혈압이 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네랄을 충분히 같이 이제 들어있는 소금을 먹으면 나트륨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 칼륨이라는 뭐 그런 미네랄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이제 배출이 된다는 거죠. 조절이 되고 배출이 되고 어느 정도 먹어서는 뭐 크게 병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나트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소금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소금이기도 한 거고 어떤 소금이든 소금 자체가 이제 나쁜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짜기만 한 맛은 다른 물질에는 없는 염화 나트륨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 안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세포 내의 수분을 혈관 속으로 끌어들여 나트륨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려는 결과로
혈액량이 혈관 내의 적정량보다 증가하여 혈압이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트륨이 몸에 나쁘다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디까지나 나트륨이 몸 안에 축적되어 몸 안의 나트륨 농도를 항상 높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나쁜 것이다. 나트륨만 계속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에 소금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비로소 그 음식물의 영양이 장으로부터 흡수되어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소금으로 간을 해서 우리가 딱 맛을 봤을 때 되게 맛있잖아요. 맛깔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갖는 이유가 우리 몸이 그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짭짤하게 먹어야지 그 음식물이 내 몸으로 이제 흡수가 된다는 것을 좀 체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음식에 소금이 들어있지 않으면 장은 아무것도 흡수할 수가 없다. 마치 사막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장벽은 나트륨을 들이마시며 그 흐름에 따라 영양이 흡수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생활용 소금 있잖아요. 대부분의 소금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염화 나트륨이 99.5%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밖에 없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미네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치마스 소금에는 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미네랄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동시에 장에 흡수되어 염분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MQ는 소금에 대해서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90% 이상 일치하거든요, 내용이. 그 소금인간이나 그 소금혁명 이런 책을 먼저 보신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거의 이제 카피했다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내용이. 이 내용 자체도 이 누치마스 소금을 만드신 이 사장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미. 일반적으로 의사는 고혈압 환자에게 염분 과다 섭취를 조심하면서 야채나 과일 따위를 먹어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라고 말한다. 그죠? 이를 두 번 하게 만드는 그런 꼴인 거죠. 왜냐면 애초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그 수분을 섭취한다거나 소금을 섭취를 하면은 굳이 야채나 과일을 많이 신경 안 써도 그냥 적당히 먹어도 잘 이제 몸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제 미네랄을 그렇게 쉽게 섭취를 못 하니까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섭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수액을 꽂아가지고 몸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늘로 미네랄을 이제 투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온다는 거죠. 미네랄 중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내리는데 결국에는 나트륨을 섭취하더라도 칼륨을 함께 섭취하면 절대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야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을 먹을 기회가 많아진 현대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칼륨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식에는 이런 거, 칼륨이 많은 음식에는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야채로부터 미네랄을 흡수를 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씹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노인들은 이제 이가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미네랄 섭취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네랄을 최대한 쉽게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미네랄 소금을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 그게 이제 이온화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흡수가 되고 그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먹을 그런 노력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치마스 소금은 상온에서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결정화함으로 물에 녹이면 모두 이온화하여 100% 흡수되어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MQ는 소금도 이제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제 옛날에 소금을 만드는 방식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닷물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말려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세 플라스틱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간수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간수는 알고 보니까 그 미네랄 덩어리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나트륨만 남고 이제 그런 소금을 우리가 계속 먹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간수도 다 포함된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잘 작용을 했던 거죠. 여기에는 그 자염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네랄이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금에 대한 진짜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공업용 나트륨이라고 할까요? 순수한 나트륨 덩어리, 이제 이런 소금을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제 공업 원료로 이제 쓰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업용 소금이 어떻게 쓰이냐 봤더니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뭐 종이, 뭐 호일, 신문, 접착제 이런 데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 물건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소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순수한 나트륨 덩어리가 있어야지 이 공업용 제품을 잘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소금을 만들어 왔고 결국에는 99.5%가 나트륨인 그런 소금을 지용 소금으로도 이제 팔아 왔던 거예요.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된 의사들마저도 소금은 그냥 나트륨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이제 나쁜 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나트륨 덩어리를 그냥 먹으면은 혈압이 오르고 몸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제염법에 대해서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온식 교환막 제염법, 이게 이제 화학 공업 원료로 이제 쓰인 그런 소금이었다고 하고요. 그 염전에 의한 제염법, 이게 아마 천일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햇볕에다가 말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온 교환막법에 비해서 약간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염전에서 이제 바로 만드는 건데, 이상적인 소금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먼지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게랑드 소금이 이제 프랑스나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프리미엄 소금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염전에서 이렇게 좀 말려서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조금은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한계는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소금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상당히 그래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 소금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순간 공중 결정 제염법, 이걸로 만드는 그 소금의 미네랄 함량과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 다음에 뭐 재생 제염법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것도 뭐 미네랄이 여전히 좀 적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염인데, 가마솥에다가 이제 바닷물을 넣고선 졸이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 미네랄이 꽤 남아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아래층의 미네랄이 다 이제 가라앉는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이제 암염이 나오는데요. 암염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바위 같은 데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데 이제 묻혀있던 뭐 그런 소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암염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금도 대부분의 성분이 염화 나트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짠 소금, 그런 소금이고, 여기 나오네요. 핑크빛을 띠고 있는 암염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 또한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암염의 지층 가까이에 있는 산에 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그 철이 산소와 화합하여 빨간 산화철이 된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빨간 산화철이 흰색을 띠고 있는 암염 지층으로 흘러들어 핑크빛의 암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철분도 미네랄의 일종이지만 인간의 건강에 그리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 소금을 고마워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이다.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고급 소금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년간 1억 8천만 톤의 소금이 생산이 되는데, 대부분이 바닷물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닷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약 4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는 암염이나 염호 등 바닷물 이외의 자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제염법으로 만든 소금은 거의 나트륨 덩어리다. 그래서 미네랄을 섭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네랄의 역할만 잠깐 보면 이 골격을 형성하고 체액의 산도나 삼투압을 조정하고 신경이나 근육 등 기능 유지를 하고 효소의 보조 인자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된다.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무기질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예, 그래서 이게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몇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미네랄은 23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이 23종류의 미네랄을 섭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그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야채나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가공식품 중심으로 먹기 때문에 미네랄 섭취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편리하게 뭔가 건강을 찾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그 누치마스 소금을 사서 평소에 이제 물로 먹는 게 효율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절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씩 이제 먹고 평소에 그냥 이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랄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는 딱 한 가지는 바닷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네랄을 칼륨, 칼슘 이런 거 마그네슘 이런 거 영양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먹으면은 자기 인체에 얼만큼의 미네랄이 필요한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미네랄도 약간 과잉이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미네랄이 함유가 된 이런 그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는 게 좀 안전하게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네랄은 본래 대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흙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미네랄인데 지금은 미네랄이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미네랄이 많아지려면은 사실은 자연재해 같은 게 좀 많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열대 지방에서 무슨 그 태풍 같은 게 이제 오면은,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막 쓸려 오면서 그 토양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게 이제 미네랄이 돼가지고, 예, 땅이 비옥해지고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작물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미네랄이 이제 고갈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채는 10년에서 20년 전의 야채와 비교해서 미네랄 함유량이 적은 영양이 없는 야채다. 그래서 이제 그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이 있는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미네랄이 들어간 식사를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엄마의 그 양수 있잖아요. 산모의 그 양수의 성분이 바닷물의 그 양수의 성분과 되게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바닷물의 성분과 유사한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지 양질의 양수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농약과 이제 화학 비료, 여기에는 야채가 흡수할 미네랄이 없으며 비에 의해 유실된 미네랄을 흙에 보급하지도 못한다. 그런 영양가 없는 식재료로 공복을 채울 뿐인 식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배고파서 먹을 뿐인 거지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의미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뇌를 속이는 것처럼 그냥 사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서글픈 얘기죠. 그 현대인으로 산다는 게 되게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네랄 부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이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연이나 칼륨에는 뇌의 작용을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뭔가 그 심리적인 증상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먹는 음식부터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되게 싸우고 그리고 예민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식습관이 엉망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거기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충동장애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국민의 정신건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예전에도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탕에 세금을 매깁니다. 설탕을 많이 먹지 못하게끔 세금을 먹여가지고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식품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식품 자체만으로 우리의 심리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미네랄의 부족으로 이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의사 결정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가 뭐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 사회에서.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식을 먹을 때 병원식 드셔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되게 싱거워요. 소금을 줄인다는 이유로 간 자체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음식을 먹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맛도 없는 음식을 거기다가 먹고 있으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먹지도 않고 조금 먹고 말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수척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지에서 미네랄이 유출되는 상태에서 인간의 몸에서 미네랄이 현저히 줄고 있는 지금 가축의 먹이 또한 같은 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네랄이 적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었던 이유가,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동물이 먹은 미네랄을 간접적으로 이제 섭취하는 목적도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을 우리가 사육을 해가지고 미네랄이 별로 없는 그런 사료를 먹여가지고 고기를 이제 먹기 때문에 뭐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네, 설탕 규제를 하면은 고과당 콘시럽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액상과당은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마약하고 비슷하다고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거는 악의 근원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심해요, 진짜. 카페 문화가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저기 아메리카노를 막 텀블러를 막 한 통으로 막 들고 다니고 그게 아니면은 무슨 시럽을 막 이제 부어가지고 먹고 다니고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안일하게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저는 망가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지금 되게 그 혐오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이유도 먹는 게 되게 저는 크다고 봐요. 경계하고 남녀 사이에도 상당히 그런 혐오감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습관도 그 국가적으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심할 정도로 거의 독재적으로 통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오키나와가 이제 장수초원으로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0살이 넘은 노인들이 이제 많았던 그런 마을이고 그 마을이 그렇게 됐던 이유를 이제 보면 미네랄이 풍부한 흙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 같은 게 이제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0% 이제 수급이 됐던 것 같은데 2차 대전 후에는 식품을 이제 수입을 많이 이제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의 평균 수명이 같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본 최고의 장수 마을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땅에 미네랄이 풍부한 이유는 태풍이 바다에서 미네랄을 운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키운 작물들은 당연히 되게 미네랄이 풍부한 작물이 됐고 따로 뭐 소금을 섭취하지 않아도 됐었던 거죠. 그래서 태풍의 막대한 에너지가 바닷물을 비와 함께 뿌려 나트륨의 농도를 10개 해주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를 태풍이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미네랄을 이제 운반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물도 뭐 부족하지만 그런 거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은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너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동굴에 있는 벽을 막 핥아먹는 거예요. 코끼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양인가요? 뭐 그 사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바위를 막 핥아먹으려고 그 막 낭떠러지 같은 데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는 뭐 그런 미네랄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물들은 이제 살아남았던 거고. 그래서 이 누치마스는 이상적이라는 바닷물과 거의 같은 21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이다. 그래서 이제 소금은 미네랄 함유량이 많을수록 맛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00년도에는 14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으로 기네스북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 이거는 이제 책에서 그 기네스북 등재된 저기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캡처를 안 해놨는데, 그게 나오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의 그 누치마스 소금 순간 공중 결정 제한법, 예, 그게 이제 특허가 돼 있는 그런 서류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누치마스는 칼륨 이외에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류도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 주변에 보시면 뭐 신장 질환 있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소금 먹으면은 소금을 이제 그 정화를 못 해가지고 소금 되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소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소금인지 그 사람들이 알고선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다 배척해버리니까 정말로 좋은 소금 같은 경우에까지도 이제 이 먹을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좀 약간 막연한 두려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환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프기 전에 조금 알았으면 오히려 좀 유연하게 이거를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을 좀 실험을 해가면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자기 몸에 맞는 소금이 무엇인가, 소금을 정말로 내가 피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몸으로 체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험을 많이 한 편이라 유연하게 조금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소금을 배척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네랄 종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쓰지도 못했고, 사실 나트륨 자체도 나쁜 게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최소한의 나트륨은 좀 필요한 거죠. 삼투압을 조절하고, 신경을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칼륨, 이제 나트륨하고 이제 거의 이제 짝꿍처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륨이 부족하면은 신경을 흥분시키거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쉽게 피로해지거나 변비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 발작, 반신불수가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섭취가 되면은 칼륨은 배출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칼륨이 배출되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적절하게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빠지면 이게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신장 투석 이런 거 하면은 정말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슘,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미네랄이죠. 이건 뼈와 치아를 만드는 미네랄이고, 이게 부족하면은 이제 신경의 불안, 뭐 초조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뭐 두근거리고 뭐 불면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뭐 크롬, 뭐 셀렌, 철, 구리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미네랄이었던 거죠. 구리가 부족하면은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 백발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뭐 눈이 떨리고 막 이럴 때 뭐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양제로 먹기보다는 지금 여기 나왔듯이 이제 소금에 포함된 형태로 먹는 게 가장 먹는 분량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약 절반이 뼈나 치아 생성을 이제 하는 데 사용이 되고,
몸 안의 효소 작용을 돕거나 신경 전달이나 근육의 수축 운동에 필수 작용을 하고 세포 내의 삼투압이나 몸 안의 pH 균형, 체온 조절을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약간 자연치유사 같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치아가 그렇게 막 튼튼하지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그분과 얘기하면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견과류를 제가 이제 싸가지고 와서 이제 먹고 있었어요. 제가 캐슈넛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나눠 먹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캐슈넛이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주로 이제 채소류에 많은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렉틴을 너무 많이 이제 먹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뼈에 있는 미네랄을 흡착을 해버린대요. 흡착을 해버려가지고 말하자면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도 뼈니까 그 이가 약해지는 원인이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며칠 캐슈넛을 안 먹었더니 실제로 그 이가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하고 좀 보면 만약에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렉틴이라는 성분이 뼈에 있는 마그네슘을 다 뺏어갔다면 어쨌든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금으로 보충을 해준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보충을 해주면 그래도 그냥 견과류 먹을 만큼 먹으면서 치아나 뼈 건강을 같이 좀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뭐 견과류 같은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견과류를 좋다고 하면서도 뭐 한 줌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게 좀 많이 먹으면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망간, 뭐 요오드도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제 갑상선의 기능을 이제 지켜주는 뭐 그런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제 요오드가 없으면은 갑상선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네랄들이 다양하게 이 누치마스 소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MQ 눈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게 미네랄 함량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 MQ 눈소금을 이제 먹고선 몸이 좋아졌다고 느꼈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지금은 또 새로운 뭐 이제 실험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소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험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그 상온에서 순간 공중 결정 재현법. 예,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만드는 소금이 이 누치마스 소금이 원조인 거고, 예, 그거를 이제 기술을 전수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팔고 있는 소금이 MQ 눈소금이라는 소금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가격이고 심지어는 더 싼 가격이라면 누치마스 소금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MQ 눈소금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소비자로서 너무 이제 가격에 대한 약간 실망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누치마스 소금을 만약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계속 누치마스 소금을 저는 먹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미국 등에서 이제 특허를 취득한 그런 소금이 누치마스 소금이다. 여기 나오네요. 어떻게 이거를 발명을 했느냐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 난초를 재배할 때 그 재배하는 방식에서 이거를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우스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이 더위가 심한 오키나와의 여름은 하우스 내의 온도가 40도까지 이제 상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우스의 온도를 내리고자 연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뿌리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 물방울이 크면은 공기 중에서 기화를 못하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내려가지만 늘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난초를 제대로 이제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썩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방법이 이 물방울을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표면적 비율이 늘어나게 하면은 이제 기화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물방울을 만드는 장치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장치는 원래 그 비닐하우스에서 난초를 키우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네, 그래서 미세하게 안개를 발생하는 그런 장치. 여기서는 이제 물을 집어넣겠죠. 이제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수증기 같이 이제 물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병원에서 쓰는 네뷸라이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계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 바닷물을 가지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더니 공중에 수분이 다 날아가고 소금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보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소금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소금을 이제 세상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됐다. 이런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한 자염처럼 이제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제 끓여서 하는 필요도 없는 거고 염전에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숨에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미네랄 함량이 높으면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맛이 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엠키눈 소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면은 짠맛은 덜하면서 또 맛이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쓴맛은 거의 없고 그런데 누치마스 소금도 미네랄을 남겨둔 채 떫고 쓴맛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쨌든 이 순간 공중 결정 제어법을 쓰니까 떫고 쓴맛이 깨끗이 제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별다른 뭐 추가적인 뭐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으로 네, 그렇게 맛있는 소금이 만들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수를 직접 맛보면은 이제 쓴맛이 나는데 소금같이 맛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미네랄 덩어리이기 때문에 간수만 따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것은 이제 거부감이 들고 건강해지고는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간수를 따로 사 먹는 거예요. 그 쓴맛이 나는 간수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포켓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소금을 먹을 수 있게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엠큐는 소금에서 파는 어떤 마케팅이나 뭐 이런 방식이 여기랑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포켓 형태, 그 스틱 형태로 그거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 고함량 미네랄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여기가 이제 원조였던 거예요. 포켓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소금. 네, 힘들이지 않고 이제 편리하게 소금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사실 포장비가 더 좀 들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약간 대용량짜리 있잖아요. 뭐 250, 뭐 500g, 뭐 1kg 이런 식으로 많이 사가지고 자기가 그냥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치마스는 100% 오키나와 바닷물만으로 만든다. 예, 이 섬에 있는 뭐 바닷물인 거죠. 그래서 약간은 그 육지에서 좀 떨어진 바닷물로 이제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누치마스의 그 뜻이 뭐냐 봤더니 이 생명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누가 또 질문을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직경이 25cm의 금속재로 된 원반 2장을 맞물리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은 중심부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에다가 해수를 뿜은 다음에 원반을 고속 회전시키면 해수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고온 입자로 둔갑하고 원심력 때문에 원반 틈새에서 공중으로 분출되어 안개가 된다. 그래서 안개에 온풍을 가하면 해수의 수분이 한순간에 증발한다. 남은 미네랄 분만이 하우스 안에 흩어져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만들어 보세요. 정말 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기적의 지압기 막 그런 거 막 유행할 때 지금도 조금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DIY로 그거 만드는 걸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보고선 빨리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거는 문제 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기구를 파는 거죠.
가정집마다 하나씩 이런 기계가 들어가 있으면 깨끗한 바닷물을 어느 정도 퍼와가지고 집에서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소금을 먹을 수 있게, 예, 그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은 진정한 뭐 소금 혁명, 건강 혁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저자의 간단한 소개가 나오죠. 다카야스 마사카스, 이 사람이 이제 누치마스 소금을 이제 개발하고, 그 회사를 설립한 분인데, 원래는 항공회사에 다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취미로 난초 재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염 장치는 원래 난을 재배할 때 여름철에 비닐하우스 안을 안개가 증발할 때의 기화열로 식히자는 생각에서 착안한 것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미네랄이 다시다 국물을 우려낼 때 이제 많이 나온다고도 하네요. 왜냐면 다시다 자체가 이제 바닷물에 되게 농축된 뭐 그런, 예, 그런 재료잖아요. 다시다 대신에 이제 누치마스 소금을 이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은 인간이 자기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네랄은 부족해도 안 되지만 미네랄군 중에는 과다 섭취하면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조절이 참으로 어렵다. 누치마스는 인간에게 있어 이상적이라는 바닷물과 동형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균형 있게 미네랄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미네랄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21종류나 되는 미네랄을 한 번에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누치마스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거든요.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것 같고, 주문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주문을 실패를 했어요. 이게 한정판으로만 이제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배송까지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사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쿠팡에서 사면은 꽤 비싸요. 이런 식으로 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그 저용량인데 30g에 막 5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파느냐면은 한정판으로 공개를 해놓고 사재기를 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면은 주문을 취소해버리더라고요. 한 사람당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한적으로 팔더라고요. 계속 시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 누치마스 소금에 대해서 소개한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누치마스 소금 공장에 이제 견학을 가는 뭐 그런 분들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 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미네랄 소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누치마스 소금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사실은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자들은 엄청 이제 끔찍하게 자기 몸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남자들보다는 이제 오래 사는 것 같고 건강한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